오늘 그리고 NBA 제가 방제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 나쁘지 않다. 올랜도 대 유타. 자, 직전 경기 때 올랜도는 벤케로가 결정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랜도가 브루클린을 108대 81로 아주 크게 제압을 했고 벤케로의 공백이 그렇게 커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올랜도는 제가 봤을 때 사실 막 옛날처럼 막 한 번에 프란츠 바그너, 조나단 아이자 그리고 뭐 누구 빠졌지? 마켈 펄츠 계속 빠져 있었고 조 잉글스라든지 막 그렇게 게리 해리스 준주전급 내지 핵심 로테이션 이런 친구들이 결장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올랜도가 조금 삐리했었고 요즘에는 올랜도가 저는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농구를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뭐 3점 안 터지거나 야투 안 터지고 이러면은 사실 힘들어요. 저번에 애틀랜타한테도 92대 109. 애틀랜타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닌데도 올랜도가 92점에 그쳤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올랜도의 야투가 46개 중에 21개밖에 안 들어갔던 그런 되게 저조했던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내일 유타 상대로 마찬가지로 유타도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유타는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안 좋고 뭐 이런 상태거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올랜도와 후반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유타와의 대결이다. 유타는 사실 안 좋아진 지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최근 7경기 동안 유타가 피닉스, 골스, 레이커스, 골스, 샬럿, 샌안토니오, 애틀랜타 여기서 샌안토니오한테만 승리를 하고 남은 경기들은 다 졌습니다. 1승 6패로 유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다. 이거는 일단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고 올랜도가 최근 5경기 동안 3점 슛이 전체 2등으로 잘 터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랜도가 3점 슛 시도 자체가 되게 적은 팀이고 많이 던지지도 않고 좀 신중한 공격을 하는 팀이다. 그런 팀인데 보면 올랜도가 최근 5경기 동안 야투 4등, 3점슛 2등 이런 식으로 공격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득점은 적다. 아무래도 올랜도가 상대팀의 공격 시도도 많이 억제를 하는 편이고 본인들도 신중하게 던지는 편이어서 템포가 되게 느린 팀인데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죠. 여전히 그리고 수비는 3점슛 같은 거 38.7%로 쳐맞아가지고 좀 높은 확률로 맞기는 하나 역시나 수비적으로도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제한을 한다. 위에 있는 높은 효율에 비해서 적은 득점, 템포가 늦다는 거고 꽤나 이렇게 좋지 않은 수비 효율에 비해서 실점 자체는 적다. 한마디로 상대팀을 많이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도 효율은 좋지만 많이 안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랜도 경기가 언더가 괜찮은데 내일은 이제 상대가 유타잖아요. 자, 자세히 보면 유타도 최근 3경기 이제 후반기 최근 3경기만 봤을 때는 이게 야투 효율이 안 좋아서 갖고 왔어요. 3경기 중에 거의 다 그러니까 야투 3점슛 포함해갖고 2점슛까지 해가지고 야투가 50% 그냥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져왔는데 유타가 최근에 이렇게 야투 효율이 안 좋아요. 득점도 22등 야투 효율 43.8%, 3점 33.9%. 야투 효율도 안 좋고 3점 효율도 안 좋고 득점 자체도 적다. 원래는 유타가 효율은 안 좋을지언정 득점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득점 자체가 적다. 97점, 128점, 107점 이렇게 최근 3경기 넣었는데 그전에는 질 때 지더라도 137점, 122점, 107점, 115점, 124점 막 이렇게 박던 팀이었었거든. 근데 요즘에 유타가 득점력 자체가 썩 나아지진 않고 있다. 마침 그리고 내일 상대가 또 올랜도 리그에서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가장 잘 억제하는 편에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지금 보면 또 밑에 유타의 수비가 아주 나쁘지도 않아 생각보다. 원래는 유타가 수비가 이런 실점 같은 것들이 한 25등, 6등 이렇게 하던 팀인데 최근 그냥 3경기 정도로만 잘라봤을 때 후반기만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전보단 나아 보긴 한다. 역시나 근데 이렇게 3경기만 자르는 거가 좀 너무 표본이 적다 보니까 약간 맹점이 생기긴 하거든요. 최근 한 7경기 1승 6패를 했던 유타가 최근 7경기 홈에서의 5경기 포함해가지고 1승 6패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오바팀이 했었어요. 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내일도 221.5 올랜도 경기가 221.5면은 좀 높기는 한데 근데 상대가 유타다. 저는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하고 싶네요. 직전 경기 애틀랜타도 제가 트레이 형이 없으면 공격력이 많이 반감이 된다고 했는데 이 유타를 상대로는 124점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는 유타가 97점밖에 못 넣어가지고 언더가 뜨긴 했지만은 저는 요새 올랜도가 6경기 연속으로 112점 이상은 다 기록해주기도 했었고 그 기간 동안 올랜도가 5승 1패였었거든요. 또 내일 홈이거든요. 양팀이 그리고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히 센 팀들입니다. 먼저 올랜도는 홈에서 올 시즌 19승 8패인데 원정이랑 비교하면 홈에서는 득점이 한 5.5점 많아지고 실점은 4.5점가량 줄어드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야말로 올랜도는 홈에서 경기력이 훨씬 좋아진다. 반대로 유타는 홈이랑 원정 편차 큰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유타는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 11점이 줄어들고 실점은
4점이 많아진다. 한마디로 뭐 마진 같은 것만 따져도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일단 요즘에 분위기라든지 여러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올랜도를 좋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벤케로가 결정하고 조나단 아이작이 벤케로가 퀘스천업을 조나단 아이작이 퀘스천업을 이렇게 있기는 한데 리스크가 있기는 하나 유타도 이런 올랜도의 길쭉길쭉한 선수들 3점도 지금 잘 터지긴 하는데 올랜도는 어디까지나 3점보다는 2점 슛의 비율이 높은 팀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런 리머텍을 막아줄 만한 캐슬러, 워커 캐슬러가 내일 퀘스천어블이거든요. 만약에 내일 워커 캐슬러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올랜도가 공격하기도 편할 것 같고 이게 언더버는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상대가 유타여가지고 그럴 것 같네. 근데 그거는 맞긴 해요. 벤케로가 없을 때 득점 볼륨까지 줄어들겠다 그런 건 있긴 한데 이 벤케로도 올 시즌에 결장한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 벤케로가 있을 때 없을 때 비교하거나 그런 게 힘들어. 저는 올랜도 쪽으로 일단 좋게 볼게요. 샬럿 대 미러키 바로 직전 맞대기 할 때 미러키의 홈에서 샬럿이 이렇게 원정을 갔었잖아요. 그 경기에서 미러키가 샬럿을 전반전에 26점으로 묶었잖아요. 그럼 아주 레전드 경기가 펼쳐졌는데 그만큼 미러키가 상대를 잘 틀어막았는데 제가 여기 위에는 최근 7경기 기준으로 살펴봤어요. 최근 7경기 동안 미러키도 5승 2패, 샬럿도 5승 2패예요. 그러니까 두 팀 다 특히 샬럿이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것들이 얘기할 만한데 골스한테 13점차 패배, 미러키한테도 거의 뭐 이게 몇 점이야? 38점 차 대패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후반전 들어서는 한 59점 넣고 그래도 만회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 샬럿이 미러키만 3번을 만나가지고 그 3번 모두 100점 미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99대 130으로 대패, 그 다음에 84대 120으로 대패, 85대 123 대패, 전부 다 30점 차 넘는 점수로 패배를 했거든요. 샬럿이. 난 이쯤 되면 일단 상성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제 아무리 샬럿이 요즘에 트레이드 이후로 제가 맨날 막 트레이드 이후로 샬럿이 좋아졌습니다. 샬럿 프렌 볼만합니다. 직전 경기도 샬럿의 14.5 프렌이면 저는 보겠습니다. 이랬었는데 근데 제가 미러키를 조금 간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닥 리버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미러키 벅스의 수비 순위들을 보겠다. 디펜시브 레이팅상으로는 전체 5등 수준이다. 닥 리버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그리고 페인트 존에서 상대팀의 득점이 4번째로 잘 맞고 있다. 상대팀의 속공 찬스 역시 2번째로 잘 맞고 있다. 6피트 내 상대팀의 야투 역시 리그에서 미러키가 가장 잘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닥 리버스 감독 이후에 미러키의 수비 스킴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2024년 이후로 미러키의 수비 성적이나 이런 것들 좋아졌다고 오른쪽에도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드리안 그리핀 감독 시절에는 조금 이 미러키가 인사이드 수비를 조금 옅게 했었어요. 그때는 작년에만 해도 이제 브룩 로페즈가 막 수비왕까지 거론될 정도로 되게 잘했는데 올 시즌에는 조금 외롭다. 쿤보라는 좋은 수비력이 있는 선수를 약간 외곽으로 배치를 하면서 미러키가 인사이드가 많이 뚫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닥 리버스가 오면서 조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상대팀이 보다시피 이렇게 오피진의 야투도 어렵게 넣고 있고 페인트 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꼭 역시 미러키가 잘 예단을 하더라.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단순히 샬럿이랑 미러키의 상성관계를 떠나서 또 샬럿이 이 트레이드 이후에 뭐 미치치, 트레맨, 그랜트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오고 나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한들 지금은 그냥 샬럿보다도 미러키를 조금 더 고평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전에는 제가 샬럿 프렌을 보겠다고 감히 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미러키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러키가 뭐 11.5만엔 좀 크긴 한데 일단 미러키 승리는 뭐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219.5 얘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샬럿이 패배할 때마다 다 30점 차 막 이렇게 대패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과연 미러키가 샬럿을 몇 점 정도로 막을지는 모르겠으나 219.5 기준점이 좀 낮기는 하거든요. 미러키가 얼마나 넣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여태 미러키는 올 시즌 3번 만남 모두 샬럿을 100점 미만으로 묶었었다. 그 중에 2번은 80점대로 묶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향성 정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루클린 대 애틀랜타. 자, 오늘 약간 테마가요. 아까 미러키 대 샬럿도 직전 경기에 만났던 팀들이잖아요. 오늘 브루클린이랑 애틀랜타, 조금 이따 나올 휴스턴 대 피닉스는요. 오늘 얘네들이 맞붙고 다음에 또 만나요. 바로 다음 경기에서. 약간 테마가 약간 리벤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루클린 대 애틀랜타. 요즘에 브루클린이 자크본 감독 경질하고 후반기도 그렇고 엄청 부진합니다. 제가 최근 5경기를 가져왔거든요. 1승 4패야. 1승 4패. 그 엄청 부실했던 멤피스 상대로 한번 그래도 체면치레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최근 5경기의 브루클린 공격 지표가 그냥 말도 안 됩니다. 최근 5경기 평균 91.4점을 넣고 있어요.
보스턴, 토론토, 미네소타, 멤피스, 올랜도 좀 그래도 까다로운 팀들을 많이 만나긴 했고 전부 다 원정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내일 일단 홈으로 돌아오긴 하죠. 근데 얘네가 브루클린이 그 최근 5경기 여기 보이는 이렇게 안 좋았던 최근 5경기 전에는 5경기 연속으로 홈에서 했거든요. 근데 홈에서도 골스, 댈러스, 클리블, 샌안토니오, 보스턴 만나가지고 1승 4패였었어요. 브루클린이 최근 10경기 동안 2승 8패에다가 분위기 자체가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얘기할만 하고 브루클린이 일단 공격이 각종 지표, 득점, 야투율, 3점 모두 리그 최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수비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봐줄만은 하다. 그냥 이런 상태예요. 반대로 이제 애틀랜타 형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것도 좀 업데이트를 맨날 할 겁니다. 트레 형이 이거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트레 형이 이거보다 큰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올 시즌에 트레 형이 이제 없는 경기가 한 7경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 3주가량 더 결장을 하니까 제가 이거를 매번 이제 애틀랜타 경기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건데 트레 형이 정상적으로 뛰었던 한 44경기, 5경기 그 정도 동안의 성적, 애틀랜타의 평균 성적이 위에 있는 거고 순서대로 왼쪽이 이제 애틀랜타의 득점, 야투율, 3점슛 지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상대팀이거든요. 상대팀의 득점, 야투율, 3점슛이다. 반대로 이제 아래에 있는 거 애틀랜타가 올 시즌 트레 형이 통째로 결장을 했던 한 7경기들 그 평균들을 내봤더니 득점이 8점이 줄어들고 야투 같은 거는 큰 변화 없는 거 눈에 띄죠. 실점도 10점가량 줄어든다. 자 보면은 마진을 보면요. 위쪽에 트레 형이 있을 때 오히려 실점이 더 크죠. 122점의 득점보다도 실점이 더 크다. 근데 트레 형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래도 득점보다 실점이 플러스로 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트레 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애틀랜타의 이런 효율 자체, 야투 효율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애틀랜타는 트레 형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른 농구를 하고 템포 있는 농구를 많이 한다 이건데 그냥 단순히 트레 형이 없는 애틀랜타는 언더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득점 한 8점 줄어들고 실점 10점 줄어든다. 한마디로 언더 쪽으로 18점가량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최근에 애틀랜타가 최근 4경기 동안 득점도 109점 20등밖에 안 됩니다. 원래 애틀랜타가 득점 자체는 되게 많은 팀이었는데 최근 4경기 동안은 언더세가 눈에 띄고요. 이 중에 아마 한 경기만 트레 형이 출전 남은 3경기는 계속 결장입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애틀랜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최근 4경기 동안은 상대팀을 105.3점으로 묶고 있다. 트레 형의 유무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다들 운동 능력 좋고 기본적으로 원래 머레이도 샌안토니오 시절에는 훌륭한 앞선 수비수였었고 제일런 존슨 리그에서 손꼽히는 빅 윙자원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의 분위기도 그렇고 애틀랜타가 만약에 플랜을 받았다. 저는 괜찮게 봐요. 이게 굳이 따지자면 브루클린이 이제 원정 5연전을 끝내고 홈으로 왔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감독이 바뀌고 그래서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은 언제든지 브루클린의 지금 선수 면면을 봤을 때는 사실 애틀랜타한테 꿀릴 게 없는 팀이다. 그냥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그냥 리스크가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괜찮아 보이는데 리스크가 조금 있는 그런 경기들이 딱 이런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들어봤을 때는 애틀랜타를 이렇게 막 의심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단순히 조금 이제 좀 감정적인 부분. 야 브루클린 면면을 봐라. 시몬스 있고 캠 존슨에다가 지금 캠 토마스가 없긴 하지만 미칼도 훌륭한 공수 겸장 자원이고 DFS 클렉스턴도 이제 옛날에는 DPOY까지 거론되던 그런 신인급 선수 아니냐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브루클린이 면면은 세니까 그런 거지 실상 지금 브루클린의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애틀랜타 프랜 쪽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언더 보는 거는 양 팀의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언더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 대 골든 스테이트. 자, 뉴욕 닉스가 직전 경기 때는 뉴올리언스 상대로 브런슨도 결장, 하텐슈타인도 결장, 그리고 원래부터 랜들이랑 아누노비 결장. 제가 뉴욕이 올 시즌에 한창 좋았을 때는 그 아누노비 트레이드 직후 그때 이제 주전 라인업이 브런슨, 디빈첸조, 아누노비, 거기다 이제 랜드, 하텐슈타인 이렇게였잖아요. 그 라인업일 때 뉴욕이 공수 균형이 진짜 말도 안 돼서 수비는 리그 1황 수준이고 공격력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그 당시에 뉴욕이 동부에서 가장 잘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기는 4명이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4명이나 결장한 셈이고 베스트 라인업 중에 브런슨까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뉴올리언스 가기가 편했는데 내일은 일단 브런슨이 여전히 퀘스천어블 아마 발목 쪽인가 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브런슨 퀘스천어블이고 하텐슈타인은 뛸 수 있다. 뭐 이제 디빈첸조는 친정팀을 만나는데
이런 여러 선수들이 결장하는 와중 디빈첸조가 그나마 좀 야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을 더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막 디빈첸조가 한 경기에 막 30점, 40점씩 때려박는 그런 폭발력 있는 선수까지도 아니고 조시아츠나 아치우와도 이런 공격적인 툴은 좀 한계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아누놈이나 랜들이 없는 뉴욕이 홈이라고 한들 그렇게 막 좋게 볼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있기는 해요. 그리고 뉴욕도 최근 4경기 보면은 여기 지표상으로도 공격력 일단 안 좋고 수비적으로도 한창 좋을 때만큼이 아니다. 제가 맨날 뉴욕 경기마다 말씀드리는데 수비 효율, 야투 방어율이나 3점 방어율이 상당히 안 좋다. 26등, 30등인데 실점 자체는 적다. 이 뉴욕 닉스가 그래도 최근 여러 이렇게 한 몇 경기들 동안 상대팀의 야투 자체는 잘 제한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야투 시도 자체는 지금 뭐 리그에서 한 네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한 80번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실점이 적은 건데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만큼 공격이 안 따라온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골든 스테이트. 요즘에 골스가 일단 크리스 폴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또 위긴스가 작년처럼 이런 가정사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빠져있다고 하는데 이 위긴스가 없는 골든 스테이트가 조금 변수기는 해요. 올 시즌 뭐 위긴스가 옛날처럼 그 위무원 시절 한 경기당 15점 정도는 박아주던 그런 시절의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막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골든스테이트가 커리랑 탐슨이 동시에 터지는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번 경기에서도 그때 워싱턴전이었나? 그때도 사실은 골스가 되게 어렵게 마련을 했잖아요. 그날 커리가 야투감이 진짜 개별로였습니다. 탐슨은 그래도 전반기 때 많이 해줬는데 전반전에 많이 해줬는데 후반전에 커리가 조금 나아지니까 탐슨이 후반기에 0점으로 침묵을 했다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의심되긴 하는데 여전히 포지엠스키 맨날 잘하고 쿠민가 늘 잘하고 요즘 보면은 모제스 무디 이 새끼 왜 선발로 쓰지 했는데 허스레 같은 거 보여주고 그리고 벤치 라인업에서 크리스 폴이 지휘하는 라인업에서는 뭐 저기 누구야 루니 살리기도 잘 되고 게페투 게리 페이튼 2세도 헛을 보여주고 수비적으로 역량 보여주면서 골든스테이트가 전반적으로 좋은 농구를 하고 있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있는 거 최근 4경기 동안 골스가 뭐 딱히 오바팀이나 언더팀이나 그런 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러 지표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실속은 잘 챙겨가고 있다. 그런 상태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 골스 농구 조금 마음에 드는 편이고 골스가 그냥 단적으로 최근 이제 한 15경기 동안 11승 4패 이거로 조금 보면은 한 최근 11경기 동안 9승 2패 막 이렇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자가 많은 뉴욕보다는 골스 쪽이 핸디값도 마음에 드는 편이고 저는 골스 쪽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이게 골스 경기라서 언더오버가 조금 어려운데 뉴욕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격이 일단 안 되고 상대팀의 공격하는 역시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는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나는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 대 오클라호마. 제가 요즘에 샌안토니오가 저번에 미네소타 할 때도 그렇고 얘네들이 은근히 저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가 오클라호마다. 요즘에 오클라호마는 진짜 한창 때의 오클라호마 같아요. 오클라호마가 근 한 달 전쯤? 한 달 반 전쯤? 그때 좀 흔들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오클라호마가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다. 그게 너무 눈에 들어와. 일단 오클라호마 지금 6연승 달리고 있는 중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팀이 되게 잘합니다. 디트로이트한테 한번 패배했었던 적이나 미네소타한테 패배했던 거 유타한테 이제 원정 가가지고 패배 댈러스한테 막 30몇 점짜 대패 이런 것들을 겪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제이덥도 돌아왔고 홈그랜도 이런 체력적인 이슈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스가는 맨날 30점씩 박아주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의심이 많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해볼 것 같아요.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이제 막 얘네들 은근히 잘 비빕니다 이런 거 치고는 최근 뭐 지표 같은 거만 봐도 샌안토니오는 공격력이 일단 좀 안 좋고요. 수비적으로도 개판이죠. 이렇게 5경기 동안 댈러스, 세크라멘토, 레이커스, 유타, 미네소타 다들 강팀 많아서 그렇긴 해. 그런 게 있기는 하는데 오클라호마가 최근 연승에다가 후반기에도 너무 잘하고 있고 좀 원정이긴 한데 11.5마인 일단 가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샌안토니오가 이제 텍사스 쪽에 있거든요. 샌안토니오 팬분들은 혹시 이제 로데오 트립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샌안토니오 지역에서 매년 2월달에 축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샌안토니오가 원정을 맨날 떠나요. 올해도 9경기 연속으로 원정을 치르고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홈으로 돌아온다 이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계속 로데오 트립 기간 동안 작년에도 1승 8패 올해에도 9경기 로데오 트립 동안 1승 8패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 두 팀이 샌안토니오랑 오클라호마가 리그에서 가장 젊은 팀 1, 2등이에요. 샌안토니오가 가장 젊고 그 다음이 오클인데 이렇게 에너지 레벨 넘치는 팀들이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게 있기는 하나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은 농구를 하냐 그거는요
여기 가운데 보시는 표가 말해주는 것 같아. 나는 가운데 있는 표가 양 팀의 격차를 설명해주는 것 같다. 저는 오클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고, 요즘에 샌안토니오가 그래도 좀 비벼주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오바도 꽤 볼만하다 싶긴 하거든요. 뭐 오클라호마 쪽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클이 최근 맞대결 5연승 중에다가 그 중에 최근 4경기는 전부 다 마행을 하고 있다. 11.5 기준으로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피닉스 대 휴스턴 경기인데요. 내일은 이제 또 뭐 브래들리 빌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자, 피닉스나 휴스턴 사실 애매한 팀들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늘 그렇지만 피닉스가 수비적인 리스크가 맨날 있다고 생각을 해. 부커, 빌, 알렌, 듀란트, 너키치 선발 라인업부터가 사실은 수비적으로 뭐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하고 있어. 그리고 한때 가장 좋았을 때는 좀 상위권의 수비력 지표를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나는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피닉스가 제가 가진 선입견보다는 그래도 좋은 농구를 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피닉스도 최근 한 4경기 정도 바라봤을 때는 본인들의 강점이던 야투가 잘 안 터집니다. 그리고 그 4경기 동안은 브래들리 빌이 결장했던 빈도도 꽤나 높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팀한테 부커랑 듀란트만 막으면은 쟤네 좀 막을만 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4경기 동안 피닉스가 디트로이트, 댈러스, 휴스턴, 라를 만났는데 휴스턴한테 패배하기도 했었고 댈러스한테도 10점 차 패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다가 레이커스, 르브론이 지휘하는 레이커스한테도 10점 차로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닉스 경기 분석이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딱 그냥 지표만 봤을 때도 최근 같은 4경기 동안 피닉스가 휴스턴보다는 나아요. 휴스턴 보니까 공격 일단 잘 안 되고 야투 그냥 40.8%입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수비적으로도 피닉스가 휴스턴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뭐 피닉스 쪽을 홈이기도 하고, 피닉스가 저번에 휴스턴한테 졌을 때 원정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피닉스 쪽 보는 게 무리는 없겠다 그런 생각들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좀 찾아본 것 중에 하나는 휴스턴의 제일런 그린이 약간 웨스트브룩 스타일이죠. 본인의 엄청난 운동 능력 활용해가지고 상대방 찍고 들어가고 이런 거를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좀 이제 공간을 잠그는 팀들, 야 그린 저 새끼 외곽 없으니까 버려 이런 팀들한테는 제일런 그린이 좀 약합니다. 보면 여기 있는 와이드 오픈 3 한마디로 거의 뭐 이제 편한 상태에서 던진다는 거죠. 마크맨이 없고 컨테스트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던지는 3점슛을 제일런 그린이 너무 못 넣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데뷔하고 나서 첫 시즌에는 이런 와이드 오픈 3를 41.2%로 넣었는데 작년에 이 2%가량 줄더니만은 올 시즌에 13%가량이 떨어졌어요. 아무도 막지 않는 외곽에서 그냥 볼 잡았어. 아 던져야겠다. 여유 한번 딱 커리처럼 어깨 한번 털고선 던지는 게 26.6%라는 거야. 엄청 못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가드 자원 중에 한 명이 외곽을 버린 수준으로 이렇게 수비를 하게 되면 피닉스의 수비 스킴이 굉장히 편해져요. 좀 인사이드 잠그면 되고, 제일런 그린이 볼 잡는다. 저 새끼 안으로 들어오겠지. 외곽은 버려. 그런 게임이 되기 때문에 피닉스가 수비 스킴을 갖추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경기 그냥 피닉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고요. 언더오버는 애매한데 휴스턴이 아주 막 득점을 못하는 팀도 아니고 피닉스는 기본적으로 오바팀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수비적으로도 이렇게 약점도 있는 팀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그냥 오바 쪽으로 보기는 볼게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덴버 대 마이애미, 양 팀 다 요즘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팀들이라서 고민이네요. 이거는요. 덴버가 이제 오늘까지 어젠가 오늘인가 하여튼 뭐 승리를 하면서 오늘까지 승리를 하면서 덴버가 후반기 4경기 지금 4승입니다. 4승. 그리고 마이애미, 지금 마이애미가 5경기째 원정을 다니고 있는데 미러키,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 세크라멘토, 포트 상대로 5연승 중이죠. 그전에도 팀이 되게 잘 나갔었고, 제가 이 마이애미는 한창 막 7연패인가 박다가 세크라멘토 잡고 나서부터 지금 그 경기 세크라멘토전 포함해서 11경기 9승 2패, 되게 팀이 환골탈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덴버 대 마이애미 경기는 한창 분위기가 좋은 팀들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이야. 근데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맞대결 전적 상으로 덴버가 마이애미를 8대1로 제압을 했었다. 이렇게 좋았던 게 눈에 들어오고, 덴버는 또 백투백일 때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었어요. 백투백일 때 7승 4패로 괜찮았었고, 뭐 백투백일 때 보니까 야투 성공률, 허용 이런 것들 크게 엄청 막 눈에 띄게 오르거나 뭐 그런 것들 눈에 띄지 않죠. 양팀 다 최근 지표들을 보면은 양팀 다 4연승 5연승 중인데, 먼저 덴버의 4연승 기간은 3점은 잘 안 들어가지만 압도적인 이런 훌륭한 야투를 보이고 있다. 득점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나쁘지 않죠. 덴버가 여러 차례 제가 최근 덴버는 수비력이 꽤나 좋다, 언더게임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덴버는 본인들이 많이 넣어가지고 오바가 나는 경우가 많고, 일단 덴버가 공격은 넉넉하게 하고 수비적으로는 인색하게 막아주고 있다.
그런 상태예요. 보면은 뭐 마진이 거의 한 18점 이렇잖아요. 득실 마진이 최근 4경기 동안. 상대 팀들 세크라멘토, 골스, 포틀랜드, 워싱턴. 상대한 팀들이 서로 비슷합니다. 덴버나 마이애미나. 포틀랜드랑 막 세크라멘토 섞여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덴버의 홈 전적도 얘기하면 하잖아요. 덴버가 올 시즌 홈에서는 23승 5패다. 마이애미도 홈이나 원정 안 가리고 잘하는 팀이긴 한데 일단은 덴버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덴버가 맞대결도 8대1로 앞서고 있고 압도적인 홈 성적이나 최근 분위기가 어디 꺾인 것도 아니고 마이애미는요 일단 수비가 좋아요. 최근 5경기 동안 상대팀들을 전부 평균적으로 100점 정도로 묶고 있는 편이고 야투 방어를 3점 방어를 훌륭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나름대로 득점 효율, 3점 효율 둘 다 훌륭합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점수는 조금 적다. 이래가지고 내일 경기가 저는 언더 쪽도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마이애미가 기본적으로 수비팀이고 덴버가 요즘에 득점이 많다곤 하나 마이애미 수비 생각하면 덴버도 조금 적게 넣지 않을까 그런 것들 생각하고 저는 언더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 이 경기는 어렵죠. 다른 경기들은 뭔가 이게 어느 한쪽이 요즘에 잘한다 어느 한쪽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내일은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는 두 팀들의 대결이어서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은 저는 덴버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 대 워싱턴 뭐 얼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경기네요. 자, 레이커스가 오늘 21점인가요? 제가 최대 21점까지인가 23점까지인가 봤는데 그렇게 뒤지던 경기를 엎었습니다. 아무래도 엄청 훌륭한 그런 경기였었고 레이커스 대 백투백이죠. 아무래도 노장들이 많은 라인업이라 내일은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친구들이 뭐 결장할지도 몰라요. 일단은 그래도 올 시즌 레이커스는 백투백 11경기나 치르는 동안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았었고 득점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실점이 많았던 게 눈에 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최근 양팀의 행보 같은 거 볼게요. 양팀 다 그 후반기에 이제 4경기 정도 치렀을 거예요. 아마도 양팀 다 후반기에 4경기를 치렀는데 이 워싱턴은 최근 12경기 연속으로 패배 중이다. 12연패를 받고 있는 워싱턴.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 동안 7승 3패예요. 후반기 들어서는 골스, 샌안토니오, 피닉스, 클파 어려운 상대들 많이 만나고 샌안토니오한테 한번 숨쉬고 해가지고 2승 2패긴 한데 레이커스의 경기력이 3점 같은 건 잘 말은 안 듣습니다만은 뭐 인상적이긴 하죠. 그리고 요즘에 레이커스는 좀 뛰는 농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레이커스가 오늘도 속공으로 많이 조금 재미를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워싱턴도 요즘에 득점력 자체는 되게 별론데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최근 4경기 평균 실점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입니다. 128.5점 실점하고 있고 야투 허용 54.1%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면은 레이커스가 뭐 하치무라도 그렇고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 말할 것도 없고 좀 이런 윙자원들 레이커스의 윙자원들이 워싱턴을 공략하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워싱턴이 지금 그 빌라 쿨리벨리 같은 괜찮은 이런 수비를 갖춘 선수도 결장인 상황이고 뭐 아부디아나 키스퍼트는 그냥 거기서 거긴 범용성 있는 친구들인데 사실 뭐 수비를 보고 쓰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뭐 랜드리 샤멧이나 조던풀 둘 다 수비적으로는 뭐 없는 애들이고 워싱턴이 그리고 또 인사이드 센터 베글리 마빈 베글리 3세도 옛날에 뭐 세크라멘토에서 픽됐을 때는 4픽인가 5픽으로 뽑혔을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주목받는 유망주였는데 결국에는 향후 한 몇 년 동안 그냥 두각 드러내지 못했고 개포들을 판매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워싱턴을 좋게 볼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워싱턴이 최근 타이어스 존스가 6경기 동안 10.5득점에다가 야투율 49%, 3점 47.6% 되게 좋고 특히 어시스트가 평균 13.2개예요. 그래서 타이어스 존스의 손끝에서 나오는 플레이들이 워싱턴의 이런 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워싱턴이 12연패 받고 있는 중이고 뭐 레이커스가 백투백이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종종 워싱턴이 되게 타이트한 경기를 많이 한다. 프렌을 이렇게 위협하는 오클라호마한테 막 30점 차 넘게 대패하고 이럴 때도 있긴 하지만은 이 워싱턴이 은근히 프랭권을 좀 잡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레이커스처럼 뭐 레이커스가 지금 무슨 그 어디라 해야 돼 덴버라든지 보스턴 이런 압도적인 강팀 수준도 아니고 저는 이게 10.5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냥 내일은 오바 정도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바오 대 꼬마 경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코파델레이 경기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빌바오 경기가 일단 빌바오 홈이고 몇 번 봤다시피 빌바오는 홈에서는 일단은 셉니다. 홈에서는 세고 최근에 분위기 자체도 빌바오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한창 막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무패 행진도 거의 한 15경기 가까이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발렌시아한테 뜬금 원정에서 패배를 하더니만은 그 이후로 나름대로 잘 나가다가 얼마 전에 베티스한테 직전 경기에서 퇴장 니코 윌리엄스가 전반전에 퇴장 당하면서 되게 어렵게 갔습니다. 이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빌바오도 전체적인 이런 기세 자체는 괜찮은데 일단 살짝 꺾인 모양새야. 근데 오늘 또 ATM 보면은 자 꼬마가요 제가 맨날 말하는 게 꼬마의 홈이랑 원정 성적 편차가 매우 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자 꼬마는 여전히
홈에서는 굉장히 세요. 홈에서 한번 이제 그 빌바오였나? 홈에서 한번 빌바오한테 이렇게 자빠진 적이 있어. 1차전 코파델레이 지금 4강인가 8강인가 그런데 꼬마와 빌바오 1차전에서 이 빌바오가 아주 무지막지한, 지금 보면은 꼬마가 작년 1월 달에 홈에서 한번 지고 리그든 뭐 챔스든 뭐 코파 델레이든 어디서는 진 적이 없었거든요. 홈에서는. 근데 얼마 전에 빌바오한테 깨졌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빌바오한테 한번 깨졌다는 거, 이게 일단 좀 걸려. 꼬마의 이런 무패 행진을 무너뜨렸던 게 빌바오인데 오늘 꼬마는 빌바오의 원정으로 날아간다. 이런 것들이 일단 있죠. 반대로 이제 꼬마가 오늘처럼 원정이다. 원정에서는 그냥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라나다를 1대0으로 잡은 적은 있지만은 코파델레에서도 한번 1대3으로 좀 저기 밑에 팀들 이렇게 이겼었고, 리그에서도 되게 오래됐죠. 챔피언스 리그 페이노르트 원정에서 승리한 바가 있지만은 리그에서 그라나다한테 승리를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승리를 했던 게 2023년 10월 22일이거든요. 이렇게나 꼬마가 원정 가서는 잘 이기지 못하는 모양새들이 많이 드러나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빌바오 쪽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이 빌바오도 오늘 무승부만 거둬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한 상태이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꼬마가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올 거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라도 공세적으로 나올 거고, 빌바오가 오늘 경기는, 그리고 이 니코 윌리엄스가 아마 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이게 니코 윌리엄스가 직전 경기 40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지금 출전 징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뭐 다니엘 비비안이나 니코 윌리엄스 둘 다 오늘 뛸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빌바오가 전력 누수가 원래 결장하던 뭐 오이안 산체시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말고는, 베르치체 이런 친구들 말고는 딱히 큰 결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결장 상태가 꼬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요새 이제 앙투안 그리즈만이 부상 여파가 조금 있다. 수비수 호세 히메네즈, 아스필리쿠에타는 계속 결장 중이고, 뭐 이렇게 그냥 양팀 다 막 전력 누수가 아주 큰 상황은 아닌데, 뭐니 해도 그리즈만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이런 점들이 조금 걱정이긴 하죠, 꼬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 시즌 꼬마의 공격에서 알파이자 오메가 역할을 하던 그리즈만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꼬마한테는 조금 악재처럼 보이고, 저는 그냥 오늘 경기 빌바오 쪽을 조금 좋게 보거나 햄무 같은 거 가거나 무승부 가거나 이 정도인데, 어제 이제 그냥 뭐 이탈리아 나폴리나 인터밀란이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그냥 다 갭했잖아요. 특히 이제 인터밀란 대 아탈란타 만만치 않은 승부대 인터밀란이 4대0인가로 갭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배당 같은 거 살폈을 때 빌바오 배당? 빌바오 꼬마 상대로 홈에서 일반승 정도 배당도 나쁘지가 않다. 2.24.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나는 워낙에 또 이제 이름값도 있고, 빌바오랑 꼬마 이름값도 있고, 양팀 다 빌바오가 홈에서는 워낙에 좋기는 했었지만은 가장 최근 경기에서 베티스한테, 물론 베티스 원정도 되게 어렵습니다만은 베버도 이렇게 한번 끊어졌었던 적은 있었다. 근데 또 빌바오의 홈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빌바오 맛있겠는데 이런 생각 또 들어요. 빌바오가 지금 최근에는 대회 안 가리고 홈에서는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꼬마보다는 빌바오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다. 아까도 잠깐 살폈지만 꼬마가 원정에서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반대로 빌바오는 오늘 홈에서 이 상태다 보니 아무래도 빌바오 쪽의 승리를 들어주고 싶은데, 꼬마가 뭐 녹록치 않은 팀이기도 하고, 그냥 햄무도 나쁘지 않고요. 빌바오 입장에서는 무승부로 버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경기도 별로 많은 욕심은 안 내고 고배당 같은 거 노려볼 텐데, 야 나는 햄무 3.5보다 그냥 일반승 2.24 갈래, 빌바오가 막 마이너스도 있잖아, 이런 분들은 그냥 빌바오 승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빌바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력상으로는